자, 언니의 따끈따끈한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내가 궁금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우리의 인연이 있어요. 이전 인연은 옛날에 이따가 얘기하고 오늘 어떻게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냐면 미장원에서 느닷없이 아침에 만난겨. 나는 나 화장하러 갔거든요. 왜냐면 오늘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분도 같은 미장원에 우리를 누가 소개시켰냐? 미장원 원장님이. 이게 무슨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미장원 원장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장원 원장님에게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미장원 원장님이 우리 둘을 소개해줬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벌써 알고 있어요. 언제냐면 참 페이스북에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네. 그죠? 작년 네. 1월 달에 이태리 밀라노로 공부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무 초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길래 초밥을 하라 그랬더니, 뭐 회사가 파리에 있는데 무슨 이태리에서도 초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되게, 자기는 요트 타고 어딜 간대요 또. 그래서 자기는 못 온대요 밀라노에.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페이스북 사진을 보니까 되게 미인이고 이쁘고,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참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이구나 알게 됐는데 우연히 오늘 아침에 내가 미장원에서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급히 오늘 또 여러분 재성질 아시죠? 몇 시에 끝났어요? 몇 시에 끝나? 그랬더니 9시에 그죠? 네. 9시에 홍대에서 강의 끝난다. 그래서 잘됐다. 그럼 10시까지 와라. 그래서 지금 10시입니다. 밤 10시에 우리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좀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시죠. 예. 네. 저는요, 제 이름은 케니체라고 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파도년을 쓰는 작가인데요. 예, 제 원래 직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소개할 때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제가 여기 책에서 보시면 치칠하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요즘 왜 행복하냐면요. 원래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뭐가 없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원래 네. 두 개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맞습니다. 평생. 그런데요, 제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네. 예, 그래서 작년에 요트 여행을 13개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안 망했어요? 예, 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30% 성장을 했거든요. 나 꼭 배워야 돼 이런 거. 나도 정말 요트 여행하면서 30%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동안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도 분명히 궁금할 것이고, 제가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정말 굉장히 지지리도 가난했던 한 여자가 또 한 번 사업을 망하고 40대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40년, 50년을 한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여러분 또 이렇게 꼬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이런 거 들으면서 분명히 누가 도와줬을까? 뭔가 남편이 뭔가 있겠지. 자기가 했겠어. 혹시 유산 받은 거 아니야? 또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측한 대로 풀리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발로 뛴 것만큼 운을 얼마나 멋지게 끌어다 썼는지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예측대로 안 됐을 것 같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옛날로 거슬러 가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뭐 저기 왜 요새 강의 가시고 책 내고 나서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책 내고 나서 어디 인터뷰 가면 막 이런 거 네. 아나운서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네. 필요 없어. 우리는 네. 이런 걸로 안 하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저 아시죠? 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진짜 딱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김민경 원장님. 너무 멋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5천원 버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니까 혹시 뭐 들고 오셨어요? 혹시 오늘? 제가 이 꽃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우, 네, 행복을 전하려고. 5천원짜리 꽃이네. 정말 요새 꽃 받은 분이 예. 너무 오래는데 이 봄날
벚꽃이 피는 분을 이 프리지아를 받으니까 제가 되게 좋아요. 프리지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네. 제가 뵙고 싶어서 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때 마침 이태리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패션 공부를 했잖아요. 원래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이태리에서 디자인 공부하신다니까 아 제가 이거 찬스다. 그래서 예,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예,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아니 못 이게 만나고. 다 그러니까 우리 네. 이메일 보고 다 얘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요. 뭐 요트 타고 놀러 가시고 나는 네.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야 네. 혼자 놀러 가고 나는 이태리에서 고생하면서 빵 먹으면서 고생하고 그 가끔씩 우리 유튜브도 보신다면서요? 그럼요. 아니 가끔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거의 아침에 예 그 뭐 세수하고 화장하고 할 때 시간 남잖아요. 네. 아니, 시간 남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항상 제가 두 분의 유튜브를 보는데 아, 예 김세희 너무 작가님하고 김미경 원장님 유튜브는 거의 맨날 아니, 근데- 보면서 인스파이어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스파이어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남의 얘기를 들어요? 아 진짜 같은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통쾌하게 하시고 예 같은 그게 잘 들려요. 그래서 아 이분처럼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맨날 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아 나는. 예 신기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예.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아우 더워라 이거 풀고 가야겠어. 여러 개 던지네. 종이 던지고 스카프 던지고. 그래갖고 아니야 이거 어머 이거 오늘 내가 산 거거든요. 이뻐.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진짜요? 살짝 걸어보세요. 와 이런 거 봐. 걸어보세요. 이뻐. 지금 거기다가 살짝 하면 살짝 이거 걸어보세요. 내가 해줄게. 안으로? 이렇게. 이쁘다. 아 이런 것도 나가나요? 그럼요. 진짜요? 나가지. 스튜어디스 같아. 21살 같아. 너무 이뻐. 좋다. 이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은 디자이너로서 서로 네, 공유하는 네. 걸로. 자, 그러면 그 얘기 먼저 해요. 어디예요, 고향이? 저는 전라도 정읍에서 한참 가야 돼요. 버스도 안 다니고 예, 신태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도 더 가야 돼요. 양지마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버스가 예, 전혀 없었어요. 마을? 양지마. 양지마? 양지마을도 아니고 양지마? 양지마을. 양지마을? 예, 그냥 동네 이름은 양지인데 예. 저는 연탄리. 연탄리. 더 웃겨. 내 이름이 더 나아. 제가 이름으로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연탄리, 양지마을. 예. 그럼 본명은 뭐예요? 한국 이름은? 원래 여기는 지금 켈리 최라고 돼 있잖아요. 제 본명은 최금예. 최금제 이름을 쓰는데 다시 얘기해봐. 금예. 예. 리을. 리을예. 레도레. 그러니까 아. 쇠금자에 레도레. 높을 채자를 쓰는데 예, 금보단 에휴, 레가 금예요? 금예요? 에휴, 금숙이나 금예나. 아유, 웃겨. 옛날 이름이요. 시골에서 맞습니다. 했던 금예, 옹예 네, 뭐 네. 많았어요. 네. 그랬구나. 우리 언니들 이름이 경순이, 금순이, 금예, 승예가 이름이 제일 예뻐요. 승예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금예도 중간은 했어. 그래. 뜻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뜻 진짜 좋네요. 네. 아주 뜻은 뭐 너무 크게 된 인물이요. 그러면은 어려서 거기서 몇 살까지 큰 거예요? 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크고 예, 고등학교를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되면서 제가 서울로 오게 돼요. 와이셔츠 서울로 공장을 오겠어요. 다니면서 제가 예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이런 이 책에 나와 지금 있습니다. 입는 예, 이런 지금 와이셔츠 와이셔츠. 셔츠. 근데 그 와이셔츠 공장은 예 한성 시럽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100% 와이셔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였었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때 의류를 수출을 많이 했을 때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당시를 하는데 정확히 몇 년생이세요? 나 64년생이에요. 저 68년생입니다. 나보다 4살 어리시구나. 4살. 언니라고 해요. 진짜 미경이 언니. 그래, 미경이 여기 다 아니, 근데 더- 유튜브 팀 너무 어려 김미경 보이셔가지고. TV에서 다 언니라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얘 언니라고 해요. 네, 언니. 그래. 내가 또 얘 언니가 꼭 형님처럼 들려. 왜 언니? 자, 그러면은 거기 정읍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서울에서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와이셔츠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공장을 다니면서. 네. 낮에는 세상에. 공장에서
그냥 일하고 밤에는 이제 예. 아니 나보다 4살이 어린데 그때 그때는- 대학 다니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잣집. 그러니까 엄마가 양품점 하시면서 양장점 하면서 양장점에 나 진짜 난 넉살이했다. 엄청 럭셔리했죠. 미경이는 금리에 비하면 엄청 럭셔리했는데. 그럼요. 그냥 근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공장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 그렇지, 공장에서 그렇지. 일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원이 고등학교나 저는 그래도 부자였던 게 중학교를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네. 어머.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아이고.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나쁘니까 중학교를 못 어머나. 보내주는 거야. 그때 중학교 요금은 그래도 굉장히 학비가 비싸진 않았는데 육생회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알지 우리 육상회비 네. 못 내는 애들도 많았어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그때 와이셔츠를 진짜 봉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와이셔츠 공장은 이렇게 그 분리돼 있어가지고 소매만 달거나 소만 달거나 뭐 카라만 달거나 이런 거 뭘 했었는데 달았어요 주로? 저는 소매 많이 달고요. 나중에 그 소매 달기 진짜 어렵거든. 딱딱 맞추기.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배운 실력으로 옷은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또 오쭈쿠추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외국의 바이어가 디자이너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자기네들 그 공장에 방문을 온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꿔요. 아우 잘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디자이너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결국은 됐잖아요. 예. 공부하시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복장학원이 있었어요. 맞아 복장학원. 예. 예, 그런 국제 복장학원. 그래. 그런데 뭐 알죠. 복장학원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디자인이 일본에서 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어차피 제가 여기 있어도 뭐 공장에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한번 가보지. 그래서 일본을 유학을 가요. 그거 다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되셨을 거야. 자기가 아니, 이래서 돈 모으고 간 가끔 거죠.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면서 가끔.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 전문 대라고 하시는데 전문 학원을 다니고 전문대를 다니고 3년제를 다녀서 보니까 그때 디자인이 파리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때가 그러니까 벌써 25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양대 배운 사람들은 주로 다 일본에서 배워서 그래서 지금도 봉제식에서 쓰는 용어가 다 일본어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프랑스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오호. 진짜 일본에서 졸업할 때쯤 이렇게 나는 근데 일본에서 다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성공하려면 프랑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또 무작정 봉주도 모르고 짐 싸가지고 가요. 봉지로도 모르고. 네. 보통 배짱이 아니 금년은 그러니까 저기 정읍서부터 많이 또 돌아다녔네. 네네네. 그 저기 정읍에서 해갖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기숙생활하면서 그렇게 봉제해서 돈 조금 벌어갖고 복장학원 한국 가고 복장학원 한국에서 와서 디자이너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힌트가 얻을 때마다 움직이셨네. 네.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어. 오 그러면 일본 갔더니 오 이게 말봐 이거 다 봉제 용어 다 들어잖아. 그럼 또 가고 야 뭔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스스로 점을 만들어서 점을 이어간다 그러잖아. 요만한 점이 모여서 그 다음 점은 어디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독하다. 실력이 있다, 독하다. 그런 얘기 제 책에 많이 써놨는데요. 그 다음에 파리를 딱 갔더니, 파리에서 정말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디자인에 또 그렇게 1등을 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어차피 할 거면 1등을 하자 이런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때 마침 친구가 나한테 그 사업 제안을 해요. 네, 자기가 이제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제안. 그러니까 파리에서. 네. 어허. 그래서 그 친구가 하던 일을 제가 도와주면서 이제 투자까지 하면서 이제 한 경영 미숙으로 한 9년 정도 했는데 쫄딱 망해요. 무슨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나라의 대우나 그 당시에 LG 조금 뭐 주로 대우 일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네. 네, 홍보, 전시 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아, 그때 파리에서 그걸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 네. 그게 직원으로 하신 거예요? 동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직원처럼 도와주다가 이제 동업이 된 거죠. 돈까지 투자하고. 아, 내 돈도 투자하고 네.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껐어요. 처음에 이제 친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냥 무한 긍정적인 마음에서 주변에 언니가 3천만 원 아파트 저당도 앞에서 해주고, 돈 많은 제 이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파리에서 예, 성공하신 한국 분이 계셨었어요. 여성분인데 예,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그분한테도 좀 돈 벌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 빌려갖고? 빌려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은행에서 빌린 것도 그 아니고. 망했어요? 그래 9년 만에 파리에서? 그렇죠. 쫄딱 망했죠. 빚 10억 지고 나이가 그때 이제 한 40살.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남자친구도 없고 너무, 독신녀이. 예. 아니 너무 서러웠겠다. 그렇게 물어 공부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물어본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고 남한테 물어보고 시골 엄마가 뭘 알겠어. 다 내가 알아서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내가 직접 걸어서 그 고생을 하고 파리를 갔는데 망하네 망했어. 남자도 없고. 근데 문제가 아이고. 안 물어봤어요. 저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저 혼자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가한테도 좀 물어보고 요즘처럼 멘토링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예, 제가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잘하면 네.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한국에 돌아올 생각 안 했어요? 힘들어서. 못했죠.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망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죠. 이런 때 숨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우울증 걸려서 예, 쌀 한 통만 있으면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갔다고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우울증 완전히 걸려가지고 정말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진짜 뭐 그냥 맨날 집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더 찌고 살쪘었어요 지금보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쪘죠. 아니 지금은 날씬해. 아니에요. 제가 아기 낳고 나서 한 5kg 정도 쪘는데 이제 안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보다 5kg가 더 찐 거죠. 근데 그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이살 찐 거랑 그냥 갑자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 찐 거는 틀려요. 더 붓고 막 더 안 이쁘고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살찌면 더 그렇지. 우울하게 쪘습니다. 이쁘게 찐 거랑 또 달라. 또 다르죠. 여자들끼리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찐 것과 이쁘게 찐 건 다르다.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구분을 못 하실 겁니다. 저기 뒤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저 여자들 둘이서 뭔 얘기가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입니다. 요까지. 예. 요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갔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파리에 가서 이렇게 디자인 공부 열심히 하고 패션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다가 나는 1등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제안을 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게 여러 사람 돈도 끌어다 썼는데 9년 만에 이제 망하고 2년 동안 치과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도 많이 찌고 자 그까지는 다 뭐 그냥 스토리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서 여기까지는 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예, 몇 년 전? 한 10년 전쯤 됐겠어요. 잠깐만.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의 것을 이룬 거예요? 아니 저희 회사를 낸 거는 7년 전. 한 7년 반 됐어요. 잠깐만 그러면 7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떻게 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요 유럽의 10개국에 예, 도시락 파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 72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네. 깜짝 놀래요. 잠깐만 네.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정확히 읽어 드릴게요. 자 7년 만에 이게 처음 이 프롤로그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실까요? 7년 만에 유럽 10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열었다. 며칠에 하나꼴로 새로운 매장이 계속 생겨난 셈이다. 6년째인 2016년에는 연 매출 4천억 원을 올렸고 이 책을 쓰고 있는 2017년에는 5천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넘겼나요? 넘겼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파리시의 벤처기업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된 수십여 개의 회사 중에서
매출액과 직원 수, 성장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야, 또 이런 성과 덕에 2015년에는 프랑스의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교재에 나의 회사인 델리 켈리 오마이갓 켈리 델리와 내 이야기가 어퍼치나 매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켈리 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럽 어디에 가시건 켈리 델리를 보시면 반가워해주세요. 이 브랜드를 보면 내 이야기가 성공 사례로 대학원 교재에 실리기도 했다. 세계적인 회사들로부터 거액에 인수하겠다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나는 한국과 프랑스의 방송에 몇 차례 출연도 했고 강의 요청도 계속 들어왔고 나의 SNS나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 온다. 야, 진짜 우리도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작년에 5천억 했으면 올해는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25%에서 30%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우울증은 걸려있을 때, 제가 걸려있을 때,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고. 제가 그 후배가 저를 정말 존경해서 남자 후배였었는데, 누나처럼 저도 사업할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던 친구가, 누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나가고 싶잖아요. 특히 나를 존경한다는 사람. 뭐 이런 상황에서 만나고 싶어요. 진짜 돈 한 푼도 없고, 막, 그지같이 이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첫사랑 앞에서 정말 안 예쁜 꼴 보고 싶지 않을 때 이상한데 딱 마주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나 안 가려고 했는데. 첫사랑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후배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제가 점심 식사 시간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피하고 커피 타임에. 파리 커피값 아시죠? 뭐 생수보다 쌀 때도 있어요. 생수보다 싸요. 굉장히 싸요, 진짜. 근데 그때 친구 후배가 막 자기가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지 2시간 정도 조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조그만 사업체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잘 됐다. 너무 멋있다. 장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머릿속 온통 저 커피값 누가 내지 그럼? 맨날 제가 냈었으니까 그럼 커피값 오늘 네가 내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그 심정 뭔지 얼마나 찌질합니까? 진짜 찌질하죠.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커피숍을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건 뭐하냐? 저희 집을 가려면 그 커피숍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 샌드강이 있어요. 샌드강을 다 걸어오면서 샌드강이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내 마음도 막 흐르는 것 같으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녹아버리고 싶다, 없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용기도 안 나요. 죽으려는 사람도 좀 힘이 있어야지 죽나 봐요. 용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못 죽고 집에 걸어서 갔는데 새벽이 다 1시, 2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쇠를 아파트 키를 탁 열고 가는데 너무 이게 무슨 감옥 설정을 여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열쇠 집이 그 문이 약간 철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딱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앞에 저희 집 딱 들어가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 안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보였냐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 가수원에 가서 품앗이를 하면서 이제 저희를 기르곤 했었는데 가을 되면 가수원에 가시는데 그 가수원에서 그 새거리를 주는 단팥빵을 갖고 와요. 근데 그 단팥빵을 엄마가 많이 먹었을 때니까 제 동생 3살짜리라고 제가 그걸 맨날 받아먹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것은 우리 엄마가 진짜 이 단팥빵 맛을 알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글도 모르고 평생 진짜 농사밖에 안 졌는데 이런 엄마를 두고 내가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여지까지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다 소용없다. 진짜로 엄마가 보는 관점의 행복한 여자.
그게 엄마가 나를 볼 때 성공한 그런 자식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자기 가정 있고 자기 일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엄마가 뿌듯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날부터 마음을 먹어요. 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쓸쓸하게 이러고 있지 말고. 네. 야,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살찌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몸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부터 제가 운동화를 신고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도 걸어요. 어쩔 때는 어딜 가더라도 차를 안 타고 걸어가요. 약속이 있으면 2시간 먼저 3시간 먼저 가서 걸어서 가고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몸이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생각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지니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마 여기 시청자분 중에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40대 50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마 저보다 더 도시락 잘 만드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도시락 사업을 제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도시락에 우선 여기까지만 잠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 우리 켈리체님과 켈리와 저와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땐 일부러 몸을 먼저 움직여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몸이 똑똑해져야 나는 생각도 똑똑해진다고 생각해요. 몸이 누워있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머리는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신체. 그죠? 네. 신체 일부분이잖아요. 이까지 있고 뭐 여기 발만 하잖아요. 그 얘나 뭐가 달라. 그거 아시죠? 머리 똑똑해도 살지만 발 하나 똑똑해도 평생 먹고 살아요. 이걸로 죽으라고 뛰고 죽으라고 일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맞아요. 몸 전체가 똑똑해지면 머리는 저절로 똑똑해진다고 믿거든요. 그걸 하셨군요. 혼자서. 근데 그걸 정말 하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을까 싶은데 진짜 이게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단팥빵이 켈리에게 기적을 줬네요. 맞습니다. 그지? 아유 진짜.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부모는 결국은 자식을 이뤄내켜요. 네. 멀리 파리에 있는 자식도 이뤄내키네. 네. 그죠? 자, 도시락 사업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왜 도시락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했던 광고업이 경기가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 써주는 데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시도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할 일을 좀 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룰을 줬죠. 돈이 들지 말아야 될 것,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일일 것,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타는 일일 것. 이렇게 처음에 이 룰을 먼저 준 다음에 그러면 경기가 안 타는 일이 뭐나 봤더니 이게 섹스업, 장례업, 요식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섹스업, 장례업, 요식업 이 세 가지는 경기가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쟁 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요.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업이나 섹스업이나 그리고 먹는 거 다 이렇게 본능에 관련된 것들이네. 그치? 말이 된다 진짜. 네. 맞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요식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세 가지 중에. 그래서 그 요식업 중에 제가 뭐 그때 파리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피자 가게를 하면 이태리 애들이 더 잘할 거고 뭐 다른 요리를 하면 뭐 스파게티를 하면 뭐 프랑스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고 햄버거를 하면 독일 애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럼 아시아 요리를 하자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살았고 또 일본에서 살았고 중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시아 요리 세 나라의 음식을 저는 주로 먹고 싶고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단일품으로는 회를 제일 좋아해요.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밥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네.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이템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돈이 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른 아이템도 있었어요. 삼각김밥 아이템을 제가 처음에 냈었는데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슈퍼에 배달하자. 거기는 삼각김밥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슈퍼에 삼각김밥을 배달하려면 엄청난 묽은 실 같은 그런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돈이 10억이 든대요.
아무리 제가 아이템이 좋아도 돈 드는 안 되지. 아이템 캔슬.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는데 다 캔슬하다가 이 아이템을 찾게 된 거죠. 슈퍼에서 제안해서 슈퍼가 돈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내가 돈이 안 들지 않겠느냐. 슈퍼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설득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답이 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혼자서 방 안에 있다가 우울했어. 뭔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갖고 나는 아이템을 초밥이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나라고 상상하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저기 C사에 있는 회장님한테 원래 이메일을 써. 뭐 만들어갖고 나 이거 하겠다고 보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눈물은 고기가 뭐 미끼 물잖아. 그러니까 물었어 그쪽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너의 가족과 너의 동생들 내가 너 혼자 못해. 경제적으로. 네, 너 혼자 그건 안 돼. 너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줄게. 너랑 사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거 뭐 드라마야 네. 지금 우리 네, 이거? 약간 좀 드라마 같이. 수목이야, 했어요. 수목이야 아침이야. 주말이야 수목이야. 빨리 정하자 우리. 제가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 사실 저는요 진짜 오래전부터 선생님 채널 계속 보고 구독자요? 그리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방송이나 이렇게 영상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 그런 어떤 헤드라인이나 그런 거 보면 꼭 선생님 건 거예요. 사실 진짜 오래전부터 너무 뵙고 싶고 너무 닮고 싶고 너무 훌륭한 여성 리더구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진짜 찐팬이에요 저는. 찐팬. 아마 분명히 저랑 똑같으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정샘물이라는 사람을 브랜드로만 알아.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면 메이크업 어떤 브랜드로만 아는 사람이 네. 정샘물을 알게 되면 네. 몰라줘서 미안하다.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네. 생각이 너무나 들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에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바쁜데 책 쓸 생각은 했어요. 사실 갈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조심스러웠었구나. 네,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애들 막 키우느라고 너무 정신없는 와중이어서 지금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필요하다. 지금쯤이면 필요하다. 이런 주변의 용기와 또 주변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너무 좋은데 같이 쉐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준비했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우리 정샘물 선생님이 있기까지의 네. 그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요. 어렸을 때 10대 때 아버지가 네. 참 잘 살다가 뒤에 안 좋으셔서 네. 사업이 네. 안 되시고 하면서 네. 되게 어렵게 10대의 꿈을 이루기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좀 해줘 보세요. 어느 날 집에 이제 막 일해주신 아주머님도 아저씨도 너무나 친절하시고 정말 우리한테 잘해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 무서운 표정과 화난 얼굴로 우리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일하시던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왜? 그러니까 알고 보니 집이 망하면서 이제 월급을 못 드린 거죠. 월급 못 주면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렇죠. 어릴 때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집이 너무 작은 데로 자꾸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빚쟁이한테 쫓기시는 중이셨겠죠. 중학교에서 그때 무슨 등록금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우리 총 68명인데 근데 제 이름을 불러더니 중3 때 나오라고 그러더니 너 서목가 가가지고 있으라고 수업 받지 말고 알고 보니까 등록금 안 내서 수업 받지 말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돼. 68명 그 많은 애들을 컨트롤하려면 선생님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애쯤은
별로 그렇게 뭐 케어의 대상도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때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이런 선생님, 이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 네. 그리고서 고등학교 때 결심한 거죠. 아르바이트 뛰자. 근데 너무너무 이건 천원인 게 연세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공과대학. 공과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몇 년도예요? 17살이니까 87년. 내가 거기 졸업했을 때다. 없을 때네, 저는 거기. 네. 그렇게 3년을 하면서 목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언니 오빠처럼 돼야지. 아, 저런 고등학교 선생님 때. 돼야지. 제가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잖아요. 어떻게? 공과대학에 제가 화학생명공학부에 매년 특강 교수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첫 의뢰 들어왔을 때요. 4시간 전에 갔어요. 4시간 전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연대에 가면 학생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왜 응대 교수 식당 쪽으로- 가지 그랬어? 네. 학생 식당 갔어요? 아니 학생 식당 갔어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학용품 같은 거 지금 줘도 안 갖는 그거 다 샀잖아요. 막 다 연세대학교 사고. 마크 찍힌 거 네, 그런 네, 거 네, 그런 거 거. 다 사고 4시간을 거기서 캠퍼스를 다 돌면서 완전 원도 한도 다 풀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평생 모은 스크랩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네. 그 이미지를 옛날에는 오렸겠네. 휴대폰 없을 때는. 그쵸. 다 오려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저장하지만 옛날엔 다 오려서 스크랩을 다 하고 메모 써놓고 그런 걸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룬 걸 보고 이 시각화 자료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DNA는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길을 저는 이제 막 너무 막 머리가 너무 좋고 능력이 너무 많고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지만 저는 되게 성실하거든요. 그 성실함으로 그냥 하루도 잃지 않고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과부하 걸리지 않게. 그 저랑 친한 디자이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정샘물 진짜 징그러운 인간이라고. 그래서 징그럽다고 내가? 했더니 너 징그럽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쭉 저를 보아하니 이만한 바위를 요만한 바늘로 계속 그거 뚫어내느라고 저보고. 근데 너무 표현이 딱인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 바늘로 이거 뚫는 게 엄청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그거 안 하면 뭐 할 요만큼 거야? 뚫렸네요. 그게 제일 재밌는데. 그게 제일 재밌는데. 나도 그래요. 그 얘기 조금만 더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네. 꿈을 이루는 하나의 단편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미지요. 이미지와 꿈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저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건 아니면 너무 예쁜 모델의 사진이건 혹은 너무나 아기자기한 뭐 건축물이건 뭐 이런 이미지들을 모으면서 차츰 제 취향이 모아지잖아요. 오케이. 그런 이미지들을 모으면서 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면 이상한 사람들하고 꼬이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선생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찾아보고 그런 책 보고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의 내 인생의 좌표처럼 나를 끌어가네요. 사실 저는 100세까지도 이미지 다 모아놨어요 이미. 근데 자꾸 뭐 변하긴 하지만 새로운 꿈이 또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목표가 또 생기고 그러지만 그거의 덕을 너무 받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보다 더 잘 됐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이미지, 더 좋은 이미지, 더 활기찬 이미지 네 그런 그렇지. 진짜 재밌고 쉽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 배웠네요.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과? 뭐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싶어. 어떤 옷? 오케이. 그러면 난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거에 흰색에 까만 스트라이프 있고 어떤 이렇게 한 사람이랑 만약에 누가 줘. 옷 입고 싶어. 아무 옷, 거적대기 옷 다 찢어진 옷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체적인 그런 디렉션들을 구체화하면 오케이. 할수록 그게 내 거가 되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 세계로 들어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메이크업 세계로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고 화가가 꾸민. 왜냐하면 맨날 본 게 그거고 엄마 책이 전부 뭐 렘브란트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그런 아주 클래식한 책부터 그런 미술 책들이 쭉 있었고 그걸 맨날 보면서 미대 가고 교수 되고 뭐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상황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대학을 가거나.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우연히 길거리에서 저희 엄마 친구를 만나신 거죠. 같이 공부하다가. 근데 그때 제가 마침 메이크업 아트라는 게 있대.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색을 쓰고 디자인하고 컬러를 쓰고. 근데 미대는 못 가니까 뭘 해도 저는 다른 걸 하긴 싫고. 근데 그랬을 때 그분이 배울 수 있는 돈이랑 뭐 이런 걸 마련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게 바로? 네, 그렇죠. 혼자 했어요? 아니면 누구? 혼자. 처음엔 혼자? 네, 혼자 하다가 이제 어시스턴트가 필요하게 돼가지고 필요하지.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화자가 됐어요. 음.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쟤 좀 잘한다 뭐 이런. 그래서 어시스턴트 구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2명 구해서 같이 했죠 이제. 같이. 네.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프리랜서로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우리 남편 만나기 전까지 프리랜서였으니까 27. 총 6, 7년 한 거죠. 혼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그 화장품 그걸 들고 새벽마다 네. 나가고 네. 뻔하지 뭐. 네. 나를 좀이라도 더 알리려고 얼마나 잘했겠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누가 이게 아름아름 소개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도 있지만 이승현 씨 일 하다가 네네. 잘린 거예요. 한 작품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2달째 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탁 틀었는데 방송에 나오고 있네. 쇼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잘렸구나.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뭐 고서적이랑 막 해외 잡지랑 다 해가지고 스크랩북을 만들었어요. 이승연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경쟁 대상이 될 만한 연예인들과 그 다음에 스타일링과 뭐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 해가지고 스크랩북을 딱 만들었어요.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쫙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뛰어갔죠 방송국에. 나를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걸 갔더니 그걸 이러고 저를 쳐다봐요. 승현 씨가? 네. 가자. 그들 집으로 가. 그때부터 채용됐잖아요. 그때 채용돼서 이때부터가 완전 활짝 꽃이 펴요. 제 그 스크랩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요. 일할만 낫겠다 진짜. 일할만 한 첫 달이 네. 기억나요. 470만 원이었어요. 스크랩북 이후에. 번 그 돈이? 어린 나이에. 이야. 그 다음에도 기억나요. 2번째까지 기억나요. 720만 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어렸을 99년인 때. 것 같아요. 99년? 근데 그 스크랩북이 아니고 스크랩북을 만들 정도의 그 네. 절실함과 열정이 네. 대단하네. 네. 다 이유가 있네. 네. 다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냥 된 게 세상 하나도 없어. 그냥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스크랩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이 책에 되게 전반부에 쓰여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내가 바라본 거예요. 이거 네. 지금 35페이지서부터 조금만 읽어주세요. 내가 이거 좋아서 이렇게 읽자고 써놨어요. 내가 모은 이미지가 10년 뒤 내 모습이다. 이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택하는 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원하는 것에 대한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그 이미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반면 흐릿하고 막연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얻게 된다. 스크랩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참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잘 알고 네. 자기를 데리고 사는 방법의 어떤 습관들이 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읽는 내내 나라는 말, 나다움 속도, 나를 사랑해, 나를 관찰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살기 아니면 죽기인데 죽기는 무섭고 살려면 잘 살고 싶고 그럼 잘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오케이. 그 물음표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노트하기 시작하고 그게 스크랩하고. 머릿속에 이만한 눈덩이가 써놓으니까 몇 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지 필요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만나니까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 풍경을 만나도 반갑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가 막 호감이 가니까 제가 매력 발산을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고 너의 가족과 너의 동생들 내가 너 혼자 못해 그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으로 거죠. 네, 너 너무 혼자 힘드니까. 그건 안 돼. 너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줄게. 너랑 사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드라마야 네. 지금 우리 네, 이거? 약간 좀 드라마 같이 수목이야. 결혼했어요. 수목이야 아침이야. 주말이야 수목이야. 빨리 정하자 우리 장르를. 그래서 진짜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또 인생이 바뀌고 그게 이제 27살에 그렇게 바뀌고 37살에 유학 가서 또 한 번 바뀌고 그러니까 47살에 연대 가서 또 바뀌고 강의하면서 또 바뀌고 그렇게 10년 단위로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메이크업 얘기 좀 할까요? 메이크업 얘기 보니까 다 넌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답고 예쁜 게 가장 좋은 거다. 어? 맞아요. 덕지덕지 바르고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다. 인생도 메이크업도 누구처럼 되고 싶으면 안 되고 네 맞아요. 너처럼 너답은 게 제일 예쁘고 당당하고 맞아요. 좋은 거야. 맞아요. 괜히 하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왜냐하면 나 이승현처럼 되고 싶은데. 집중하고 관찰해 보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 눈동자 색, 피부 색, 입술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쉐입. 그 쉐입을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딱 맞는 컬러, 너에게 딱 맞는 쉐입. 예를 들면 아이라인을 그릴 때, 아이브로우를 그릴 때, 입술을 그릴 때도 어떤 이승현처럼 혹은 무슨 뭐 팡빙빙처럼 누구처럼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태어난 그 고유의 선을 조금 보완해서 좀 더 눈동자 색을 서포트해주고 너의 쉐입이 조금 더 유니크하고 아름다워 보여. 왜냐면 only one이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면 너무 그냥 편안한 나은 거죠. 네. 화장품도 생산하시는 거죠? 그쵸. 정샘물 뷰티 그래서 5년 됐어요. 갖고 와봐. 뭐뭐 있어요? 그래서 네. 나 구경이나 좀 하게. 좀 잠깐 봐봐. 너무 궁금했어. 그거 나이 핑크 브랜드는- 에디션 좀 주세요. 네. Beauty starts from you just believe. beauty starts from you just believe. 네가 맞는 것을 믿는 것으로 너에 대해서 믿는 아름다움은 것으로부터 너로부터 네가 믿는 시작한다. 것으로. 까지마 아깝게. 왜요? 나 줄 거예요? 네, 이거 선생님 그래? 건데. 알았어. 이렇게 해서 아우 예쁘다 선생님. 페어라이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참, 화면으로만 봤는데 내가 진짜 너무 색깔 예쁘죠? 선생님 이때 딱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세요. 사실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게 너무나 바라던 거기 때문에 와서 그 꿈을 이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새로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도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든든하네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 리부트 책에서 했던 말은 혼자가 아니에요. 네. 걱정 말아요. 그랬잖아. 네네. 우리 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 말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VOC는 로데이터, 그냥 고객분이 쓰신 그대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예 그냥 네. 원래 그거 다 읽으세요? 네,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이 남기신 글에 들어가서 그냥 네. 대표나 아라부터 시작 다 읽고요. VOC 중에서 제일 심한 거 뭐였어요? 제일 심한 것 중에 대체로 뭐 김세라 대표가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김세라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엄청 여러분들 막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교수님도 좀 인사 한번 더 해주세요. 예, 전에 오셨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렌드 코리아 쓰는 김난도입니다. 정말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슬아 대표가 나오는 즉시 다들 아마 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은 옆에서 김슬아 대표 혹시 얘기 안 하는 거 있으면 교수님이 제가 이 취재 책을- 많이 넣어드리고 자화자찬 또 하기 힘드시면 제가 그렇지 옆에서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네. 저는 막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이 네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아, 돈이 억수로 많아서 시작했나 보다. 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쵸. 뭐, 누구 집 딸내미, 뭐. 누구 집 딸내미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고, 뭐 제가 저희 아버지 딸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업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제가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제가 이제 워낙 먹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네,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전에 다른 직장을 다닐 때도 네. 돈 벌어서 그냥 먹는 데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직장이라 하면 제가 4군데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컨설팅 회사도 2군데 이력서 다녔고 엄청 옮겼네. 그 직장들이 굉장히 업무 강도가 빡셌거든요. 오늘 안에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내일 뭐 먹지를 생각을 그 바쁜 와중에 뭐 네. 먹지를 생각해. 네네. 이야. 주로 이제 점심시간에 장 보러 갔다고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뛰어가서 이렇게 장 봐서 회사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 집에 갈 때 가져가고.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할 때 처음 들었는데 제가 네, 처음 네,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중국집 다 열지 않는다. 맞아.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뭐 하다 보면 실패를 해도 배우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셨죠? 제가 결심을 했을 때가 이제 31살이었으니까 막 결혼하고 진짜 신혼이었습니다. 애기야 애기. 우리 큰애가 지금 31살이에요. 근데 애기야 진짜.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지가 이제 그럼 6년 차 되나요? 네, 맞습니다. 6년 차 됐습니다. 만으로 5년 딱. 교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마켓 컬리는. 뭐 마켓 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을 이번에 네. 이제 쓰는데 책 쓸 때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 수를 교정 볼 때 제일 최신 버전이 지금 최근엔 얼마입니까? 저희 확보된 최근에는 거는? 500만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책 나오는 순간에 하니까 저도 몇 만이지? 뭐 이제 여쭤봐야 하는 지금은 그런 그러면-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은 매출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최신 수치로 뭐 한 800억, 900억 뭐 이 정도 월 단위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단위. 네네. 그럼 가장 궁금한 얘기 좀 하죠. 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를 일단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랄까 비결이랄까 있다면 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사실 뭐 변함없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일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엄청 잘 팔릴 것 같은 거죠. 뭐 옆에 회사에 잘 판다 그러고 대박 상품이고 하루에 10,000개씩 나간다 그러고. 근데 상품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아 이게 왠지 우리 고객들한테는 몸에 해로운 성분도 좀 들어가 있고 깨림잡게 있는 거죠. 그럼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저희는 얄짤 없습니다. 그냥 안 팔아요. 네. 왜냐면 고객들은 싫어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회사들처럼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잘 번들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회사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완전 다른 고객 경험이라는 건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 거죠. 이게 배짱 있어요. 네, 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리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그래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 고객 위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물류센터에서 이제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네, 저도 봤어요. 딱 한 명이 나왔어요. 마켓컬리는 그날 저녁에
바로 대표 명의로 어떻게 하겠고 그날 의심되는 상품은 전부 폐기하겠고 하는 정말 확실한 약속을 정말 실천에 옮겼던 진정성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그 회사에서 확진자에 대해서 대응한 그것도 사실은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게 예. 기업 철학 전체에 이 김설아 대표의 이 진실에 근거한 그야말로 똥배짱이구나 이 사람이 엄청 배짱 있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던 지점이 그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 그 마장동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생산자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고깃집을 굉장히 좋아했고 컬리에서 고기를 판다면 거기 걸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고 뭐 정말 새벽에 나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저희 MD랑 뭐 계단 청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계단 청소했다고요? 거기가 거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정육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물이 좀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새벽에 작업 끝나고 나면은 조금 청소에 대한 이제 수요가 보여가지고 저희가 뭐 청소도 해드리고 여러 번 찾아가서 저희 진정성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걸 꼭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그거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은 왔을 때 별로 마켓컬리 뭔지 모르고 잘 안 좋아했어요? 아예 아직 서비스가 런칭하기 전에 찾아갔었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셨고요. 존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은 그 절박했던 초심이 사라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되게 섭외하고 싶은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섭외가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 전화하고 마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김설아 대표한테 이걸 배워야겠구나. 근데 될 때까지 가서 계단 청소를 하더라도 그 내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네. 네. 제가 보기엔 딱 하나입니다. 고객에 대한 열정. 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우리 고객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열정이 저는 오늘의 마켓컬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흔히 마켓컬리의 성공 요인 얘기할 때 이제 새벽 배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제 첫 발상의 전환이죠. 기존 유통사에서 어떤 그 열정에 찬 기획자가 우리 회사도 새벽에 배송을 해야 된다. 만약 한국 최초로 제안을 했다면 너는 제정신이 아마 했을 집에 거예요. 보냈을 거야 아마. 그 새벽 배송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제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일하는 여성이잖아요. 네.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게 만약에 온라인에서 무언가 음식을 시켰을 때 뭐가 가장 불안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낮에 오면 그게 이제 직장에 간 상황에서 계속 문 앞에 그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이걸 제대로 놓고 갔을까 뭐 안절부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낮에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맞아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오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게 생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구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 상품 품질 유지해서 갖다 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대체로 원하는 시간 밤이니까 원하는 시간에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 이젠 거의 뭐 한 420명, 430명 사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에는 사실 물류센터에 계시는 저희 배송 매니저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물류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앞으로 마켓컬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고객 VOC이고요. 근데 그거는 특히 요새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고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철학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경험에서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만족하려고 시작했던 비즈니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만족하고 생산자가 만족하면 알아서 매출이나 뭐 다른 것들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VOC는 로데이터, 그냥 고객분이 쓰신 그대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나 아예 그냥 원래 그거 다 읽으세요? 네, 근데?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이 남기신 글에 들어가서 그냥 네. 뭐 대표 나라부터 시작 다 읽고요. VOC 중에서 제일 심한 거 뭐였어요? 제일 심한 것 중에 대체로 뭐 김슬아 대표가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들으셨지만 아유, 제가 이 그렇죠. 대목에서 인터뷰하다 굉장히 감동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의 마켓컬리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네. 이제 여쭤봤죠. 저는 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뭐 동기를 부여해서 이런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을 한 거예요. 85페이지. 저는 VOC 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최고 경제들이 VOC가 궁금하면 정리해서 갖고 와라 이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주 날선 표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거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마켓컬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VOC를 앞으로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루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의 동인과 원천이 VOC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100명이면 100명 성공한 사람일수록 똑같이 말해요. 성공한 비결은 별로 없고요. 그냥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응? 그러면 네.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했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나는 고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 네. 라는 것. 6시에서 7시 사이에 늘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은 늘 항상 그 제일 나쁜 후기를 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얘기까지 안 하면 그냥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컬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컬리라는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진정성이 있게 우리 서비스 사실 꽤 괜찮은데 네. 요거 고객의 주로 한두 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고쳐드리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는 꼭 챙겨보려고 하고 네. 토일도 안 빼고 열심히 가서 남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보면 저도 그 사람인지 남편의 VOC는 안 듣는 걸로. 남편의 남편의 VOC는 안 듣는 걸로. 매출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요. 몇 개 더 해봐요. 그 고객과 관련된 VOC 얘기, 읽고 교수님, 반찬 VOC. 용량 줄인 얘기나 오렌지 주스 판매 기한 만든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이게 다 VOC 기반으로 한 개선인데 VOC 기반 개선? 네, VOC 기반의 개선은 이제 늘 오케이. 하고 있고 네. 그 말씀하신 예시가 저희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거를 판매를 하는데 최초에는 얼마나 저희도 돼요? 3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을 해서 거의 이제 즉시 팔아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네. 높은 상품이긴 한데 당시에 워낙 초기였어서 저희도 판매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고객분이 이제 이걸 받으셔가지고 늘 이제 유통기한 이틀 남은 걸 저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틀 남았겠거니 하고서 이틀째 드셨는데 알고 네. 봤더니 저희가 하루 남은 걸 보내드렸던 거죠. 물론 이게 유통기한 남은 걸 보내드렸으니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고객은 저희를 믿고 컬리가 이틀 남은 거 보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드셨다가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걸 드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판매기한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이름도 없었지만 우리가 늘 고객에게 특정 기한 이상 남은 물건만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판매기한이라는 걸 셋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유통기한보다 더 센 게 판매기한이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걸 하고자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반대 정말 심했고요. 왜냐면 이거를 내부적으로 딱 찍는 순간 이제 재고관리팀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업무를 해야 그렇지. 되는 거고 발주도 훨씬 더 엄격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마켓컬리를 해서 6년째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또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분으로서 네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좀 그 도움되는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저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경쟁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첫 번째는 온라인은 사람 수가 는다고 네. 매장을 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물론 서버비가 좀 더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임대료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이거 사실 세 발의 피라서 어떻게 보면 언어가 확실해. 네. 세 발의 피. 네. 그래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확장성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디지털에서 요즘에 뭔가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말이 있다면 네. 그 데이터와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주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맛없으면 그냥 나가시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점에서 그 데이터를 남겨놓고 가세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한테 피드백을 안 주시면 SNS에서라도 남기시거든요. 그렇죠. CEO가 요즘처럼 디지털 기반 세상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요. 맞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지키고 뭐 트렌드에 내가 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가능하지만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고 거기서부터 돈을 벌겠다는 건 내 고객의 변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시장 변화도 그렇고 고객이 바뀌었다는데 그럼 나는 내 방식만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적어도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공부하고 계속 적응하고 아까 하루치의 혁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하루하루의 혁신. 마켓 관리는 뭐 스스로 본인들이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매일매일 VOC에서 나타나는 고객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트렌디한 변화를 하고 또 대표도 거기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진짜 교수님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 근데 진짜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요즘에 또 하나 여쭤보신 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에코프렌들리와 그 세이프티라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로봇이 직접 배달을 한다는 동. 사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재난을 당하다 보니 우리가 생전에 안 생각하던 지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네네. 위험, 특히 마크컬리는 사실은 엄마와 되게 관련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VOC가 들어와서 포장재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던 VOC고 VOC를 받아들여서 포장법을 뭐 몇백 번을 진짜 바꿨고요.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올페이퍼 챌린지라고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쓰겠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친환경이 비싸. 그러면 맞습니다. 물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야 돼.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포장재 업체랑 혁신적인 것들을 해서 그랬어요? 포장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저희의 공급망에 있는 저희의 생산자들도 가급적 종이 포장재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전히 조금 챌린지긴 합니다. 그쪽은 어찌됐거나 생산자. 네, 생산자분들께서도 다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뭐 어렵죠. 쓰시던 게 있고 또 공장 설비가 거기 맞춰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종이가 확실히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고요.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거죠. 지금 네, 이제 맞아요. 올페이퍼 챌린지는 이제 종이는 재활용이 쉬우니까요. 그쵸. 포장이 쉬운 아마 지금도 이게 종착지가 아니고 마켓컬리 계속 실험하고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한테 가장 좋은 소재로만 보면은 종이더라고요. 이 종이가 이제 재생지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품질이 훼손이 안 되면서 재사용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위생적인 거는 이제 한 번 쓰면서 쓰고 난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이제 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종이 안에서도 혁신을 할 여지가 남아있고 좀 더 줄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화두인 거는 맞고 저한테도 사실은 큰 화두이기는 합니다. 교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딱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이 책을 쓸 때 단지 마켓컬리라는 어떤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쓰지는 않았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말하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영감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제 마음이 조금 통했으면 좋겠어요. 통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저는 네. 막 두 분 사이에서 몸둘바를 너무 감동이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픽업해서부터
앉혀서 자, 손 씻어, 이제 그렇지. 숙제표, 알림장 열어. 그런 역할 다 이런 거 해줘요, 다 선생님들이? 해요. 네. 내가 지난 30년 내내 원했던 게 이건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5, 6명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여기 우리 연남동 네. 밤에 나가잖아요.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야. 그죠? 엄청 많아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 오늘은요, 스타트업 특집 토크쇼를 꾸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김희겸 선생님이 왜 갑자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10년 전쯤에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코로나 이후 강의가 하나도 없으면서, 강사 김미경이 아닌 사업가, 경영자 김미경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관련한 공부, IT, 생태계, 스타트업 되게 들여다본 거예요. 네.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스타트업에서 많은 또 우리 여성 후배들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두 분 다 거기서 성장하셨는데 디캠프라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네, 네. 먼저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부터 13살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의 방문 돌봄, 방문 배움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하는 잘한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패시터를 소개해주는 도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나래라고 합니다. 디캠프가 시중은행 18개가 출자한 그런 네. 회사라고 해야 돼요? 연합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연합재단. 그래서 여기는 스타트업에게 사람들에게 투자도 하고 공간도 빌려주고 네. 네트워크도 해주고 네. 그래서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를 다 제공을 해서 이렇게 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컸어요, 둘 다? 거기 디캠프 키즈예요, 둘 다? 그쵸. 아직도 크고 있죠. 네, 저 사실 떠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럼요. 되게 좋더라. 네. 지금 현재 잘한다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지금 16년도에 제가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런칭한 지는 4년 차? 그러면 여기에 사업의 기반은 어떤 거예요? 사실 아이를 돌보는 사람 혹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백데이터가 굉장히 없고 물밑 사업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매칭.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의 데이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싶은 이쪽 네, 엄마들의 엄마들의 엄마와 요구사항의 데이터가 아이 있고 그리고 그럼 두 개가 아이들의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있고. 의해서 매칭이 네, 네. 되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앱이 있어요. 음. 뭐 아이폰 앱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회원은 얼마나 돼요? 저희 한 1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엄청 많네. 네, 선생님만 5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야. 그리고 이제 월 저희가 한 2,000건 정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2,000건 정도 네. 2,000건 2,000건이 매칭한다. 방문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뭐 살림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쪽보다는 네. 정서 케어라던가 기초 학습, 생활 습관 이렇게 숙제 그리고 뭐 아이들 학원 다녀오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1대 전문 과외까지 쭉 네, 돌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이제 4살부터 13살 초등학생 아이들 타겟인데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픽업해서부터 맞아. 앉혀서 자, 손 씻어, 이제 그렇지. 숙제표, 알림장 열어, 뭐 글자를 이렇게 쓰면 뭐 똑바로 그런 써볼까? 역할 다 이런 거 해줘요, 다 선생님들이? 네, 네. 너무 좋다. 그럼 우리 여기는 진짜 3060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하려면 여기서 일자리를 내가 얻고 싶어.
내가 여기서 교사하고 싶어. 교사로, 네. 그럼 뭐 어떤 조건이 저희가 돼요? 잘한다 앱이 있고 잘한다 선생님 앱이 있어요. 아, 오케이. 잘한다 선생님 앱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음. 오프라인으로 교육계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좌를 딱 지정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직접 그렇죠.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말씨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그럼 교육을 다 부분이라서요. 시켜줘요? 네네네. 아. 그때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쭉 저희 프로세스를 밟으시면 돼요. 얼마나 걸려요, 그 프로세스가? 일주일에, 짧으면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일. 근데 사실 저희가 서류들을 다 내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라든가 근데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만 착실하게 잘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빨리 네, 선생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교사를 하시다가 해임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원장 선생님이시지만 네, 지금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아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간당 거의 2만 원, 3만 원 이렇게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수입이 좀 많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를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약 270만 원 이렇게 괜찮네. 네. 괜찮네. 괜찮죠. 연세 드신 선생님을 또 좋아하는데 안정적인 엄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맞아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좀 나이가 있고 육아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초등 유치원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자, 요번에는 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참 계셨는데 도그메이트가 어떤 건지 좀 그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네. 사업이에요? 되게 잘한다랑 되게 비슷한데 이게 그래요? 인간이 아니라 어. 반려동물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시터처럼 페시터가 직접 가가지고 반려동물을 이제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제 산책하고 이런 전반적인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게 도그메이트구나. 이게 네.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그래요? 천만 시대고 거의 10명 중에 한 5, 6명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요? 네. 여기 우리 연남동 네. 밤에 나가잖아요.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야. 그래서 엄청 많다.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 주인이 없을 때라도 네, 가능한 거죠. 거의 대부분 견주님들이 없을 때 이제 페스터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가셔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면 밥 밥도 먹여. 이제 먹여주고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산책. 강아지들은 꼭 산책이 필수이기 때문에 산책 이용으로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으시죠. 뭐 여행 갈 때도 부탁해도 돼요? 코로나 시작 전에는 여행이라던가 야근 맞아. 때문에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아.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이 거의 주 고객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아지들이랑 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직접 케어가 어려우신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책 같은 거 시켜달라 이렇게. 네네 일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계속 치대거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그러니까 해주시고 여기는 아이도 아이 돌보고 똑같아요. 여기는 강아지 돌보고 그런 거네. 네, 아이랑 근데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랑 똑같네. 네. 지금 그래서 몇 명 돼요 도그메이트는? 저기 회원이. 아, 저희 회원이요? 네네. 서비스 이용만 하시는 회원님은 총 5만 명 정도 되고 와 엄청 많네. 네. 월 사용자는 3,000에서 5,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000에서 5,000명. 네. 이것도 역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매칭되겠죠? 네, 맞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도 어플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고객님들이 예약을 넣어주시면 그 지역에 이제 가까운 페시터분들이 그쵸. 직접 수락을 해가지고 음. 방문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 그럼 이 도그메이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근 3년 이내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뽑고 있고요. 그렇구나. 네, 똑같아요. 잘한다랑 이제 서류 접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드리고 이제 면접으로 인성 검사, 막 적성 검사 같은 거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아, 적성검사, 인성검사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 4시간 하고 있고 네. 실습 교육 4시간 해갖고 총 8시간 수료를 하시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그메이트 사업에서 가장 본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이사님이 긍정적으로 이거 우리 사업은 진짜 잘 될 것 같아. 코로나로 이제 겪어보니까 견주님들이 강아지에 대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상태를 잘 모르시는데 저희 이제 페스타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 강아지에 대한 상태 체크도 이제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많이 모아져 있어요. 헬스케어도 해주는 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역량
영양제랑 이런 케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둘 다 어쨌든 강아지도 내 가족이고 아이도 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맡기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를 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 신뢰가 이제 좀 많이 자리 잡힌 건가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9살, 뭐 8살 요 정도 연령대 아이들만 쫙 만났던 방문 히스토리가 있고 부모님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쓰신 후기, 추천 선생님이 뭐 이런 거. 네, 아이랑 만나면서 했던 일지까지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부모님 이 선생님 선택하고 확정할 때 그런 기반 데이터들 다 보고 다 체크하면서 사실 갈 수 있구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 다른 경험이죠. 역시 도그메이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네, 레퍼런스 맞아요. 체크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견주가 아니라 맞아요. 이 멍멍이들, 이제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 아이들이 서비스를 정말 잘 만족스럽게 받았는지를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엄마가 내가 발로 이거 안 하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견주님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액션캠이라고 해가지고 네. 페시터 분들이 가슴에 이제 캠을 달고 이제 돌봄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페시터가 어떻게 돌봄을 했는지, 어떤 동선으로 갔는지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좀 많이 높였었던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만든 이유는 처음에 제가 왜? 쓰려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본인이 쓰려고 만들다가 남 쓰게 하더라고. 아니, 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얘는 12시에 오는데 숙제 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이제 할머니들 네 엄마 오면 해라. 네 엄마 오면 해라. 그거 계속 하셔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제가 일을 진행할 때 일을 계속 한다면 네. 뭔가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스템을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응도 좋았고 네. 이제 동네 어머니 위주로 모였는데요. 네. 이러다가 이제 사업화를 할 때 딥캠프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사실 인적 투자라던가 그리고 저희 공간 투자를 받았죠. 네.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똑같이 저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시작했었던 2015년도에는 이제 강아지를 맡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애견 호텔 말고는 거의 대안이 맞아, 없었어요. 맞아. 되게 네. 비싸. 네, 비싸기도 한데 아가들이 이제 케이지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맞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맡기고 어딘가를 떠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주변 이웃한테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도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이렇게 생각한 걸 내가 사업으로 시작하고 가져오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아. 네, 맞아요. 다 망설여서 거기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시작한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지금 저의 남편이시거든요. 저희는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행이 조금 더 빨랐었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게 보편화된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자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좀 디캠프를 초반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DC 어떻게 알았어요, 디캠프는 또? 디캠프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을 찾다가 이제 공간. 디캠프를 알게 됐고 그랬구나. 그때 마침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디시전이라고 해서 네. 창업 결심 캠프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참가를 하게 돼서 실제로 거기에서 많이 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막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그러면서 맞아요. 같이 발표도 했고 어. 실제로 멘토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아.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응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돈도 투자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공간도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멘토가 코칭도 해주고 다 있네. 이거 무슨 뭐 부모야? 그쵸. 거의 디캠프가? 부모예요. 거의 부모죠. 네. 저는 진짜 왜 30, 40대 여성들이 창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일을 한 단계씩 밟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하나라도 더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또 어떠세요? 저는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왜냐면 창업은 쉬워요. 창업은 쉬운데 기업가는 어려워요. 창업과 기업가는 다르고 다르지. 자영업으로 고만고만하게 재밌게 내가 버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만큼 버는 구조로 하는 것도 사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성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도 아이돌봄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본인이 아니면은 그냥 자영업으로 사장님이 되고 싶은 건지 그런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느 좋을 순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생각해보면 뭐 지금 스타트업만 그러겠어요. 근데 그만큼 또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만의 어떤 작은 실행을 이뤄서 누군가에게 좀 투자도 받고 하면서 내가 사회에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도 기업으로서 실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디캠프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한글로 치면 되잖아요. 디캠프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는 궁금하면 일단 구경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구경해야 마음이 생겨. 뭐든지 그냥 너무 폼 잡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1차는 우리 모두 다 적극적 구경꾼이 되어지는 것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꿈을 한번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 열심히 하셔서 좀 사회에 좋은 가치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은 4시 57분입니다. 뭐 하고 있냐고요? 책 읽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이 다 뭐냐면 주로 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유튜브, 그 다음 저건 뭐냐, 블록체인, 1인 미디어 커머스, 그 다음에 이 책 좋은 책이죠.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쓴 책. 이 책이 어제 도착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의 갔거든요. 근데 내일은 제가 강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그래서 책을 다 읽기로 했어요. 이미 대충 해서 이 책이랑 이 책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1인 미디어 커머스는 다 읽었어요. 지금 현재 유튜브 레볼루션을 읽고 있는데 대박이에요. 강사로서 내가 26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면서 뭐 나름들이 나한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이 시간에 있어요. 4시 반.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금 새벽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또한 여러분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이 시간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왜 좋은지 아세요?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뇌가요, 미경이 뇌가 지금 현재 미쳤다고요. 흥분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한번 여성 심리에 미쳤을 때 정말 잠도 안 자고 책을 수십 권을 사다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어떤 장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에 그 빵 터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한참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또 관련된 책을 10권을 사요. 또 10권 속에 10권이 다 좋진 않아요. 근데 하나가 또 빵 터져요. 그럼 거기서 또 10권을 사요. 그런 식으로 내 몸이 여성 심리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살짝만 건드려도 왜 사람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 얘기 하고 싶어 한장하잖아요. 전화해도 그 남자 얘기하고 친구 만나도 그 얘기하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속시키면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선수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또 10년 무르익으면 또 굉장히 정제돼요. 그게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김미경 TV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뭐에 빠졌냐면 저는 사실은 방송에서 강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유튜브는 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김미경 TV를 운영하면서 요즘에 와서 정말 푹 빠졌어요. 왜냐하면 왜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만의 철학과 열정이 정말 미친 듯이 샘솟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불과 5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TV로 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전문가 한 10명이 만든 가장 좋은 영상을 우리는 소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왜 40, 50대 여자들이 하는 모든 생각, 60대, 70대 여성들이 옳다고 믿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거 혹시 다 아침마당이 가르쳐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또 어떤 왜 물벼락 맞아 싸지 왜 있잖아요. 이렇게 컵으로다가 싸대기 맞는 거 그런 거 다 드라마가 가르쳐준 우리의 삶의 형태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전문가 10사람이 만든 걸 5천만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 자신이 오랫동안 30년, 40년 갖고 있었던 노하우가 아주 친근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훨씬 더 신뢰감을 갖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시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 돼서 5G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속도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몇 초면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술과 또 요즘 사람들이 되게 지적이잖아요. 옛날에는 소수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지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다 조금씩 살아가는 기본 형태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은 하나하나 열정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기술과 더불어서 완벽히 구현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저도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TV에서 강의했잖아요. 근데 사실 TV에서 강의하는 건 편집도 많아요. 내 맘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제작 시간도 상관없어요. 30분 얘기하고 싶으면 30분 얘기하고 5분 얘기하고 싶으면 5분 얘기하고 얼마나 편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댓글이 달려요. 원래 유튜브는요. 댓글 포함해서 상품이거든요. 영상이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풍요로워지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제가 유튜브의 매력에 푹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60, 70이 돼도 내가 나의 변화하는 생각,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나한텐 좋은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켓에 있는 많은 광고비, 돈들이 다 유튜브로 몰리고 있어요. 점차 몰리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더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돈이 있는 곳에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유튜브를 하는데 다 굶어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죠. 이게 직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 중에서 엄마 나 도티 같은 대도서관 같은 크리에이터 될 거예요 이러는 사람 무진장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 될 거예요. 저 화가 될 거예요. 저 요리사 될 거예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10,000가지 이상의 직업은 10,000가지 이상의 크리에이터로 다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저는 다행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일단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한 6권을 이렇게 쭉 샀어요. 이게 말이에요. 잠이 안 와. 어떻게 흥분해갖고 뇌가 흥분하잖아요. 내가 깨닫고 이런 게 있었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야지. 막 환장하겠어요. 난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 팀장이요. 빨리 만나서 그리고 서 팀장, 우리 효원이, 유진이 이 유튜브 팀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빨리. 근데 이제 참을 거예요. 주말이니까 애들도 쉬어야지. 나만 일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뇌에 뭐가 일하고 있느냐면 제 머리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지금 새벽 5시인데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시부터 시작했냐면 한 1시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3시까지 책을 읽고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잠이 안 와. 이거 밤 꼬박새게 생겼죠. 왜냐하면 내 뇌가 너무 좋아서 흥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 뇌가 흥분하기를 한 달 이상을 하면 그때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26년간 강의하면서 뇌가 흥분하지 않을 때 저는 슬럼프였고, 뇌가 흥분하면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영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강의했잖아요.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내가 영어만 좀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되게 흥분된 현장에 나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나한테 또 너무 좋은 시간이 왔잖아요. 애들 다 컸고 시간도 되게 많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쯤 20, 30대 때는 애찡찡거려서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겠어요. 힘들었지. 또 뇌가 흥분한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책 읽다가 놀래갖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냐면 이제 읽으면은 이렇게 내 생각들을 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내가 꼭 한번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알아봐 이렇게 나한테 책 속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검색해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간중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뭐 팬미팅 해야 되겠구나. 이름 정하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당장 실행해야 될 것들을 책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책 한 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하면 읽고 사색하고 실행 계획 세우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메모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요까지 읽는데 요 책은 꽤 오래 걸리고 있어요. 다른 책보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이제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아직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어렵게 말하면 내가 덜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심플하고 너무 웃기게 너무 쉽게 말하면 그건 완벽히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언젠가가 아니고 제가 한 달 후쯤 해서 제가 생각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왜 4차 산업혁명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네이버 나온 거랑 똑같이 되게 무지 중요한 생활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50대 이후에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재밌고 가끔씩 돈도 벌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제가 실질적인 팁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뇌가 흥분하는 걸 그만 자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이 흥분할 때 흥분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의 흥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나 이거 10년에 한 번 온 거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죽기 살기 공부해서 이 뇌의 흥분이 쫙 화라산처럼 빵 터지고 나서 용암처럼 쫙 차갑게 굳어질 때쯤 그 심플하고 그 아주 쉽고 정확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김미경 뇌의 이 새벽 4시 반의 뇌의 흥분을 여러분 옛날처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낮에 좀 잘 거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도 뇌가 흥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굿나잇. 저는 또 책 읽으러 가겠습니다.